자, 이번 시간 11번부터 보도하겠습니다. 11번 문제도 이제 상법상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상법상 보험 약관 교부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에 보험 약관에 이제 보험 약관에 없는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약관에 이제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 뭐 계약상의 이제 중요 사항이라 보험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보험자가 해당 보험 계약 약관의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의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약관 자체는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 약관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보험자가 보험 청구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청구권 교부하고 보험 약관 교부하고 자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은 약관대로 교부해야 되고 보험 청구권은 보험 청구권대로 각각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권하고 보험 약관은 대상 자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보험 청구권을 교부했다고 해서 보험 약관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와 같은 이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설명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 대한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기간에 있어서는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보시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관 내용과 관련해서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럼 이때는 보험자가 고객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그와 같이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그와 같은 이제 사실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설명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 사항이라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가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내용이 이미 상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는 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고객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건 해당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부합 계약성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관 내용이 주된 보험 계약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약관 자체가 당사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다음에 2번 보험 계약이 성립한 후 3개월 이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회하고 이제 취소 두 가지 차이점. 취소는 소급표가 있고 소급에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취소고, 철회는 앞으로 장래 향해서 효력이 없는 게 철회입니다. 그래서 뭐 2번 상법에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를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이제 행사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소급해서 무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계약 성립한 날부터. 자, 그래서 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 보험계약 성립한 날을 시점으로 해서 뭐 소급해서 이제 권리 무효를 하니까 행사 시점은 보험계약 성립한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 설명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자, 그래서 뭐 13번 문제에서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자기가 보험 이익을 보는 뭐 피보험자나 또는 보험 수익자가 된 게 아니고 보험에 따른 이익은 피보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타인이 피보험자가 이제 되는 그와 같은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뭐 창고와 관련해서 창고업을 하고 있다.
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가 보험회사하고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의 목적이 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는 물건 소유자, 물건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 자체는 창고업자, 즉 보험계약자 창고업자인데 이때 이제 보험회사하고 뭐 도난 등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는 도난 등이 이제 발생하면 이익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 즉 물건을 보관시킨 소유자가 이제 이익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계약을 이와 같은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여기서 이제 창고업자가 되겠죠. 창고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타인 피보험자, 즉 물건 보관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각각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의 나이는 이제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은 직접 보험계약자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 청구권, 그리고 4번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2번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 해지권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해지가 가능한데 이때는 해지를 하고자 하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보험증권과 관련해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4번 문제에서 이제 답은 2번인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뭐 창고업자가 창고 보관한 물건과 관련해서 보관시킨 보관물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 이제 타인 보관물의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보관물의 소유자는 따로 별도로 보험자에 대해서 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도난 사고나 이런 게 이제 발생하면 그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5분에서는 지금 1번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타인은 특정 또는 불특정 불특정 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되는 거고 계약에 이제 대상이 들어간 거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 즉 타인 자체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가까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불특정돼야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또는 불특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타인의 위임이 없다는 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위임이 없다. 보험계약자의 위임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보관물 소유자의 위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험계약자는 즉 창고업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고지가 없는 때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해야 되나 고지가 없다 하더라도 타인 즉 여기서 이제 보관물 소유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상법에서는 일단 타인 뭐 위임이 없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 이제 보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 고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타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상법 639조 제1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4번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이제 지급하는데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거나 또는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타인 자체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타인이 일단 보험료와 관련해서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 받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지체, 즉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타인이 직접 보험료를 이제 지급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에서는 1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뭐 2번, 3번, 4번 관련해서 각각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도 뭐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이제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서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않고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위임을 받아서 특정 타인을 위해서 계약 체결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다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이 위임이 없는 때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타인의 이제 위임이 없는 경우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자, 이때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의 의사표시에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위임받지 않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해당된 그 타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의 이익을 얻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뭐 수익의 이제 의사표시 관계없이 당연히 계약상의 이제 이익, 즉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서는 4번, 자, 이분이 틀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계약 체결된 내용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교부가 되는 게 보험증권입니다. 자, 우선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전부 또는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증권 교부는 보험료 첨부 또는 최초 보험료 지급하고 동시에 이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첨부 또는 보험료의 첨부 또는 최초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 이때는 보험증권과 관련해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을 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건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보험계약을 변경했다. 뭐 보험료 부분이나 아니면 뭐 보험기간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한 경우, 자, 이때 새로 이제 재발급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해당되는 이제 보험증권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를 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 즉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한해서 증권 내용에 정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증권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10일 이내 한해서 각각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법에서는 상법 규정에서는 보험증권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증권 교부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1개월 이하로 해서 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약정에서 1개월 미만으로 해서 정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0일 이내면 1개월 이하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1개월 이하로 정하지 못한다. 자, 이게 상법 규정인데 상법 규정 내용에 위반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계약자 청구에 의해서 보험증권을 재교부할 때는 그 증권 작성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계약자 청구에 의해서 보험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증권 작성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시기로 해서 보험기간을 즉 시작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보험을 상법 643조에서 소급보험으로 해서 적용 시기를 이제 소급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보험을 소급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이미 보험사고가 이제 발생했으면 이때는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이 돼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 즉 보험계약자, 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이때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 644조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쌍방과 관련해서 각각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보험 정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이제 재교 여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험 정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 기간은 즉 보험 정권 내용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1개월 이하로는 정하지 못하도록 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서 이제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1조에 이제 규정되는 거죠. 1개월 이하로 해서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18번에서는 1번, 1번이 18번에서는 4번,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험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4의 시험 문제고 1번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정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을 정할 때 시기하고 종기, 즉 시작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과 관련해서 손해보험증권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과 관련해서 시기하고 종기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뭐 이번은 상법 6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66조에 그래서 1번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틀렸고, 그다음 2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정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정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보험기간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험증권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증권 교부에 가름, 즉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번 설명, 이게 이제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에 한해서 증권 내용에 정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1개월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는 것, 자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주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착승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9번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0번.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단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의 이제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보험증권과 관련해서 교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증권에 변경 사실과 기재하게 되면, 보험증권 교부를 가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약정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1개월 이하로 해서 정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 부분 좀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에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교부 청구에 따라서 비용 부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으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경우, 이때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때는 계약 체결할 때 기존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 즉 시작하는 시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속옷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계약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당사자 쌍방, 즉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무효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